특촬 캐릭터 TMI 줄여서 특캐T. 오늘 첫 특캐T의 주인공은 가면라이더 기츠의 다크라이더 가면라이더 크로스 기츠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기츠 4인의 에이스와 검은 여우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크로스 기츠, 기츠의 최종폼 기츠9의 컬러에 색반전을 넣은 것이 특징으로 신주기는 메라가 변신하는 가면라이더입니다. 작중 우키오 에이스를 4수로 나눠 그중 3명이 가지고 있는 힘, 지혜, 운을 빼앗아 탄생한 라이더로 기츠의 힘에 신을 죽이는 메라의 힘도 더해져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츠의 최종폼 기츠9과의 대결은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얘 기츠 에피소드에서 기츠9이랑 무인선을 쳤던 적 있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 사실 이건 극장판 블루레이 특보에서 신실자의 힘으로 죽인 로키의 능력을 통해 크로스 기츠로 의퇴했다고 합니다. 변신 방법은 기츠9과 다르지 않지만 에이스는 한 손가락을 위로 피면서 변신이라고 외치지만 메라는 양손가락을 위로 들어 튕기고 변신을 외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관상 특징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기츠9의 색반전이지만 더 세세하게 살펴본다면 흉부는 가면라이더 1형의 흉부, 어깨는 제로원의 2호 라이더 발칸의 강화폼 론 울프의 어깨를 재탕해서 만들었고, 팔은 리바이스의 강화폼 볼케이노 렉스의 팔, 다리는 기츠9의 다리를 도색만 해서 재탕해서 만들었고, 무기는 기츠버스터 QB9과 레이징 소드를 색만 바꿔서 재탕했습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모티브는 기츠와 붉은 여우의 한 종류인 십자 여우가 모티브입니다. 크로스 기츠 X는 로마 숫자로 10을 뜻합니다. 이는 기츠9이 로마 숫자로 9를 나타내는 기츠9의 다음 숫자를 사용한 사례로 비슷한 방식으로는 후우가와 주우가가 있습니다. 레이와 라이더 최초로 1호의 최종폼을 베이스로 한 다크라이더입니다. 디자이어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모든 라이더들은 버클을 넣을 때 셋이라는 소리가 나지만 유일하게 크로스 기츠 버클을 장착할 때 셋이라는 음성 대신 블랙 아웃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설정집에 의하면 메라는 과거 헬헤임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신이 된 가면라이더 가이무 또한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여담으로 크로스 기츠가 공개될 당시에는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배우가 공개되자 다른 의미로 관심을 끌고 아쉬움도 많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나 극장판에서 도도하고 멋있는 성격 대신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드러났지만 이건 이거대로 괜찮다는 여론도 꽤 생겨 어느 정도는 만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성격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특촬 캐릭터 TMI 줄여서 특기T. 오늘 두 번째 특기T는요 빗둘기님이 추천해주셨습니다. 가면라이더 기츠의 궁극폼 가면라이더 기츠 원넥스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기츠 4인의 에이스와 검은 여우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neness raise buckle. Oneness. Ready, fight! 가면라이더 기츠 원네스. 작중에서 등장하는 마음의 에이스가 변신하는 라이더로 기츠 원네스 아이디 코어와 원네스 카드가 들어간 원네스 버클로 변신하는 기츠의 새로운 모습. 가면라이더 동료들과 오디언스의 사람들의 세계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소원이 하나로 모여 탄생한 폼입니다. 변신 방법은 기츠 원네스 아이디 코어를 삽입하고 원네스 레이지 버클과 부스트 마크 3 버클을 장착해 원네스 카드를 넣고 눌러 변신합니다. 디자인을 보면 하얀색 바탕에 상체에는 버파, 타이쿤, 나고, 펑크적인 문양이 있고 오른팔에는 케이로우, 왼팔에는 로포의 문양이 박혀있습니다. 하체에는 기츠9의 하체를 그대로 사용했고 얼굴은 기츠 부스트 마크 3의 얼굴을 재도색해서 재탕했습니다. 상체와 목에서부터 나오는 두 개의 머플러는 신규 조형이며 이 머플러는 에이스를 대표하는 복장인 양복의 흰색 머플러에서 따온 요소라고 합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이전작 라이더가 후속작 라이더의 변신 아이템을 자신의 드라이버에 사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디자인 모티브는 영화관이나 라이브에서 나오는 펜라이트가 모티브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기츠 원네스로 변신하기 위한 아이템이 대부분 특전으로만 주는 아이템이어서 구하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구했지. 특촬 캐릭터 TMI 줄여서 특기T. 오늘 세 번째 특기T는요 총 두 분이 추천해주셨습니다. 가면라이더 기츠의 2호 라이더 타이쿤의 최종폼 가면라이더 타이쿤 무인 소드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기츠 본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ex Avenge. Black General. Putting sword. Ready. Fight. 가면라이더 타이쿤 무인소드. 가면라이더 타이쿤은 최종폼이자 사쿠라이 케이와가 변신하는 가면라이더입니다. 작중 이스즈 다이치의 계략에 넘어간 버퍼로 인해 자신의 누나가 희생되자 그의 흑화한 케이와가 츠무리를 속여 얻은 강화폼입니다. 얻는 과정은 호불호가 있지만 활약만큼은 이오라이더 중에서도 꽤 후한 편입니다. 첫 등장하자마자 격차가 꽤 나있던 버퍼를 쓰러뜨리고 자마토가 된 이스즈 다이치를 쓰러뜨리고 에이스가 봐주긴 했지만 기츠 나에게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후에는 프리미어 케케라마저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변신 방법은 무인소드 버클을 둘로 나누고 디자이어 드라이버의 세트에 검을 잡아당기면 변신이 완료됩니다. 디자인은 기존 타이쿤과 달리 검은색을 메인에 두고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둔 것이 특징입니다. 얼굴과 흉부는 커맨드 폼을 재탕하였고 다리는 닌자 하반신을 색만 바꿔 재탕했고 팔은 닌자 플레이어의 팔, 어깨와 망토는 신규 조형입니다. 무인소드는 고글 쪽에서만 빨간색으로 변한 건 블랙아이, 후크가 풀리면서 머리 위쪽까지 빨간색이 들어오는 거는 레드아이라고 합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전작 이오라이더였던 라이브의 최종폼은 후크가 풀려서 얻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반대여서 조금 놀랍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츠 4인방 최종폼 중 유일하게 다른 버클과 함께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담으로 제작자가 밝힌 비하인드에 따르면 누나인 사라의 죽음으로 각성하는 전기는 처음부터 결정하고 있었지만 최종장까지 밀렸고 그렇기에 무인소드는 최종 보스 후보에 있어 기츠 9과 대비되는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차 캐릭터 TMI, 줄여서 특키T. 오늘 네 번째 특키T는요 커뮤니티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가면라이더 기츠의 사무라이더의 최종폼 가면라이더 나고 판타지 폼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기츠 본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et. Ready. Fight. 가면라이더 나고 판타지 폼. 가면라이더 나고의 최종 폼이자 쿠라마 네온이 변신하는 폼입니다. 작중 버퍼로 인해 아이디 코어가 파괴되어 변신하지 못하지만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어주는 아버지 쿠라마 코세이가 기시에게 찾아가 자신을 엔트리 시켜줄 것을 부탁했고 그 결과 판타지 버클이 탄생했습니다. 허나 전투 중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지만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진짜 딸로 받아준 가족들의 마음을 안 쿠라마 네온이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창세의 신이 아이디 코어를 복원시키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판타지 버클로 변신하여 가면라이더 나고 판타지 폼이 탄생하게 됩니다. 일반 대형 버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순수 스펙만 보면 가면라이더 게이저보다 높고 모든 공격을 투과시키는 고유 능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허나 무작정 추가되는 게 아니라 공격할 때만 실체화시키는데 이는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실제하는 존재인 쿠라마 네온 본인의 정체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을 보면 기본 폼이 비트폼과 같이 상체에만 파츠가 붙여져 있지만 기존 비트폼이 나고와 잘 어울리지 않았던 반면 판타지 폼은 기본 폼이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고와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식 설정에서 나고와 가장 상성이 좋은 버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흉부는 가면라이더 브레이브, 판타지 게이머를, 헤드는 나고 부스트 폼을 재탕했으며 보관 부위에 마스카라를 표현한 눈썹 장식이 추가된 게 특징이고 버클 자체는 닌자 버클을 재탕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판타지 폼은 대형 버클들과 마찬가지로 부스트 버클과 함께 사용하면 변신음이 달라지는데 반다이 마니아에서 판타지 부스트를 보여줄 때 부스트를 버스트라고 틀리게 자막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변신 포즈가 달라지는데 기존 나고의 변신 포즈는 귀여운 고양이 같은 변신 포즈였다면 판타지 폼은 아버지인 쿠라마 코세이처럼 고양이 발톱을 세운 권법 같은 포즈를 취한다고 합니다. 특차 캐릭터 TMI, 줄여서 특키T. 오늘 다섯 번째 특키T는요 커뮤니티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가면라이더 기츠의 사오라이더, 버파의 강화폼, 가면라이더 버파, 자마신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기츠 본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et. Set. Fever.
가면라이더 버파 자마신, 가면라이더 버파의 강화폼이자 아즈마 미치나가가 변신하는 폼입니다. 작중 자마소 그랑프리에서 버파가 기치와 게이지를 함장에 빠뜨려 비전 드라이버를 탈취해 창세 여신에게 모든 가면라이더를 쳐부술 팀이라는 소원을 빌어 탄생한 폼으로 버파의 가면라이더 한정 최강 폼입니다. 트로피 아이템 가치 혼과 가치 월이 추가되면서 가면라이더를 상대할 때 공격력과 방어력이 극한으로 증폭되는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기존 피버 좀비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헤드에 가치 혼이라고 불리는 뿔과 가치 월이라고 불리는 망토가 추가됐는데, 가치 혼은 제로원의 크로싱 버팔로 레이저의 부품을 모티브로 하여 새롭게 제작한 신규 조형이고, 가치 월은 가면라이더 칼리버 사왕 드래곤의 망토를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버클은 기존에도 있었던 피버 버클과 좀비 버클을 사용하지만 그 힘은 기존 피버 좀비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예로 가면라이더 진과 글레어를 동시에 상대했음에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였으며, 디자이어 로얄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다른 라이더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자마신에게도 단점이 있는데 바로 가면 한정으로만 최강이란 점입니다. 아르키메일로가 의태한 둠클레오스 테우스 자마토를 상대할 때는 데미지가 먹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마신은 작중 후반에서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기치가 세계를 재창조하고 본인만의 디자이어 그랑프리를 만들면서 다른 가면라이더와 싸우지 않게 되어 굳이 필요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 쓴 게 아니고 버린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기에 타이쿤의 흑화와 극장판 때인데, 타이쿤이 흑화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데려와야 했음에도 자마신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기치의 다크라이더인 가면라이더 크로스 기치와 싸울 때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자마신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작중 후반에서 자마신이 등장하였는데 바로 베로바와의 최후의 전투와 최종 결투 때 등장했습니다. 허나 이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적으로 그 힘을 이끌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버레스터인 힘의 기적의 부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버퍼를 2단계 파업시킨다는 구상이 있었고 자마신이 그 첫 단계로 디자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뿔이 커지고 망토가 붙는 심플한 변화였지만 이후 컨셉이 바뀌면서 파워업 방안이 사라지고 피버버클을 사용하는 자마시라는 설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2단계의 파워업은 VC 넥스트에서 등장하는 플로전 레이지가 됐다고 합니다. 6월 득자 캐릭터 TMI 줄여서 득캐티 6화에 출연하신 최선, 최대, 최고, 최강의 왕이자 가면라이더들의 왕, 그린도 가면라이더 오마지오! 득캐티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 순간이로다! 가면라이더 오마지오, 가면라이더 지오에 등장하는 다크라이더이자 미래의 토키와 소고가 변신하는 지오의 진화체입니다. 작중 초반부터 세계를 파괴했다는 묘사로 그 강함을 드러냈고, 현재의 지오가 그랜드 지오로 변신하고도 가볍게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의 소고가 변신한 오마지오는 역대 헤이세이 라이더의 최종 보스들을 평타 한 방으로 모두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마지오의 각성 조건은 주인공인 소고가 헤이세이 1호 라이더들의 워치 20개와 지오 라이더 워치 2를 얻은 뒤 소고가 오마지오가 되겠다는 각오를 함으로써 각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능력으로는 시공간의 파괴와 창조가 가능하며 시간 조작, 시간 여행, 미래 예지는 물론이고 역대 헤이세이 라이더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68년까지의 모든 라이더들의 힘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허나 이걸로도 모자라 스펙마저 전부 물음표로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오마지오는 가면라이더 중에 최강 중에 최강이라고 하며, 현재 나온 모든 라이더들은 오마지오를 쓰러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오마지오와 그나마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가면라이더 지오의 궁극폼 가면라이더 지오 오마폼입니다. 오마폼은 공식 설정으로도 오마지오와 동급이라고 나와있지만, 오마폼은 오마지오의 힘을 일시적으로 빌려온 폼이라고 나와있어 사실상 오마지오와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오마지오라는 이름의 유래는 마왕을 일본어로 한 마오를 뒤집은 것으로 결국 뜻은 마왕 지오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1971년에 탄생한 초대 가면라이더 100주년을 기념하자는 의미로 2071년에 마왕으로 설정됐지만, 올드팬들 말고 어린이 팬들이 알아봐줄 것 같지 않아 가면라이더 지오가 발견한 해인 2018년에 가면라이더가 50년 후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50을 더해 2068년의 마왕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초기 설정은 가면라이더 비욘드 제너레이션즈에서 등장하는 2071년의 라이더 가면라이더 센츄리가 가져왔다고 합니다. 오마지오는 지오의 진화체로 한 번 오마지오로 각성하면 두 번 다시 원래의 지오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오마지오를 지오의 최종 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몇 있지만 공식 설정으로는 그랜드 지오가 지오의 최종 폼이라고 합니다. 특제 캐릭터 TMI, 줄여서 특키T. 오늘 특키T 7화는요 커뮤니티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의 시험폼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무적게이머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輝け流星のごとく黄金の最上限はハイパー無敵エグゼイド。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무적게이머.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의 최종폼이자 주인공 호조 엠무가 변신하는 가면라이더입니다. 헤이세이 라이더 최종폼 무패 시장 중 하나로 작중에서는 무적이란 이름답게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며 첫 등장 때는 고난이었던 가면라이더 크로노스를 쓰러뜨리며 화려한 데뷔를 알렸습니다. 변신 방법은 맥시멈 마이티 가샤트 옆에 하이퍼 무적 가샤트를 끼고 위에 버튼을 눌러 변신합니다. 디자인은 머리카락이 뿔처럼 돋아나 왕관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며 뒤쪽에는 갈기를 연상시키는 긴 머리카락을 새로 붙였습니다. 전신 화려한 황금색으로 반짝임을 표현, 수에는 분홍색, 주황색, 청록색 선이 그려져 있는데 분홍색은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를, 주황색은 더블 액션 게이머 R로 상징되는 버그스터, 청록색은 더블 액션 게이머 L로 상징되는 인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온몸을 금색으로 떡칠을 한 이유가 있는데 게임에서 보통 만렙 캐릭터, 치트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무적 아이템이 보통 금색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게이머의 레벨은 적혀있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무적 게이머의 스펙은 치트 플러스 핵사용급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샤트를 만든 크로토가 이 가샤트를 나의 재능의 지트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허나 에무도 쉽게 사용할 수는 없는데 바로 천재 게이머 M의 힘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재 게이머 M의 힘을 지니고 있는 파라드가 없으면 무적으로 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크로노스는 파라드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으며 끝장판에서는 파라드가 빌드의 세계로 가버려 에무가 변신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르렀습니다. 이런 무적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크로노스의 필살기 리셋으로 인해 무적 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도 이 리셋에 의해 시간이 거꾸로 뒤감겨 무적이 생기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나 이런 약점도 크로토라는 인물로 극복했는데 바로 무적 게이머에 세이브 기능이 추가되어 리셋을 해도 세이브를 통해 리셋을 상쇄시키는 등 약점을 보완하게 되어 더욱더 무적의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 정도면 크로토가 그냥 사기네. 자잘한 TMI입니다. 어넌더 엔딩 이후를 그린 소설 마이티 노벨 X의 어린 시절 에무가 팬레터로 보는 게임의 아이디어가 세세한 내용까지 공개됐는데 거기 안에는 하이퍼 무적을 포함한 맥시멈 마이티의 컨셉 아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겐무의 강화폼인 간 맥시멈과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는 크로토가 무적 가샤트를 강탈해 대결이 상대되지는 않았지만 에무의 특백을 보면 간 맥시멈이 상대라고 해도 무적의 힘 때문에 이론상 패배할 리는 없지만 스펙 차이의 문제로 간 맥시멈을 쓰러뜨릴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고 크로토는 버그스터지만 에무는 인간이라서 체력과 수명에 한계가 있어 무적 게이머가 지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무적 게이머는 본편 내에서는 무패 신화를 달성했지만 극장판 가면라이더 비욘드 제너레이션즈에서 유리가 클론 라이더로 무적 게이머가 돼 패배를 하자 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무적 게이머의 무패 신화가 개집밥 얘기한다고 합니다. 특제 캐릭터 TMI 줄더 특기T. 오늘 특기T 팔아. 야, 이거 요청이 꽤 있었습니다. 가면라이더 오즈의 중간폼 가면라이더 오즈 타드도르 콤보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오즈 본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오즈 타더도르 콤보. 가면라이더 오즈의 중간폼이자 조르기 콤보로 히노 에이지가 변신하는 폼입니다. 통칭 불꽃의 콤보이자 앙크와의 우정의 콤보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은 여타 다른 아종폼이나 타토바 콤보, 다른 콤보 변신들과 달리 조르기 콤보 변신하면 타카헤드의 형태가 바뀌는데 이때 타카헤드를 타카헤드 브레이브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가슴에는 다른 콤보 변신들과 달리 노란색의 테두리도 콤보의 색이 아닌 황금색의 원형인 것이 특징인데 이 황금색의 테두리는 타토바 콤보에도 존재하며 최종폼인 푸트티라 콤보에서는 더욱 강화된 금색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중 고양이 그리드인 카나리를 소유한 공장 메달을 예전에 히노 에이지가 맡겨놨던 콘돌 메달을 전달받아 타더도르 콤보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5화에서는 첫 등장한 조류기 아미에게 1대1로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고 29화에서는 프로비전스 드롭이 완전하지 않은 로스트 앙크의 라이더킥과 대등함을 보여주는 등 점점 안쓰러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전에서는 큰 활약을 하였는데 작중 에이지가 최종폼인 푸트테라 콤보로도 마키를 쓰러뜨리지 못하자 그리드로 변신하려는 에이지에게 자신의 의지가 담겨있는 메메달을 포함한 조류기 메달을 넘기고 앙크의 홍과 함께 마키를 압도하게 되며 타도르의 공룡계 메달 7개를 장착해 로스트 블레이드를 날려 최종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푸트테라 콤보가 등장기 전까지 잡지나 극장판 예고편에서도 최강의 콤보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밀어주고 있었고 그에 걸맞는 강함도 소유하고 있는 콤보입니다. 또한 푸트테라 콤보는 대리 콤보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단한 TMI입니다. 모티브는 1970년작 특촬물인 초신 비빈에 등장한 주인공이 초신 비빈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전사에다가 궁준전의 모트를 공략하는 것이 비빈과 같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극장판 헤이세이 제너레이션 파이널의 마지막 전투신에서는 함께 레전드라이더로 나온 고스트, 호제, 가이무는 각자의 최종폼으로 전투를 치렀지만 오즈의 설정상 최종폼인 푸트테라 콤보를 사용할 수 없어 타다도르 콤보로 전투를 치렀다고 합니다. 가면라이더 지오에서는 타다도르의 테마곡 타임 자드 5를 8년 만에 리메이크했는데 에이지와 앙크의 배우분이 직접 불렀다고 합니다. 특촬 캐릭터 TMI, 줄여서 특캐티. 오늘 특캐티 9화 특별히 2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채널 주인인 마다용이 고뇌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저 캐스가 이번 더빙을 담당합니다. 가면라이더 기치의 강화폼 부스트 마크2와 레이저 부스트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기치 본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et. Boost Mark 2. Ready. Fight. 먼저 가면라이더 기츠 부스트 마크2. 가면라이더 기츠의 강화폼이자 우키오 에이스가 변신하는 폼입니다. 기존 기츠의 폼과 달리 하양색보다는 붉은색이 메인인 폼으로 작중에서 에이스의 3개를 구하겠다는 각오의 반응에 전생에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된 소원인 다시 태어난 내가 언젠가 세상을 지키겠다고 각오할 때 그 각오를 실현시켜줄 힘 4개의 소원이 상세의 여신과 반응하여 부스트 버클 5개가 융합하여 탄생한 부스트 마크2 레이즈 버클로 변신합니다. 부스트 폼의 강화폼답게 기존 부스트 폼보다 스피드와 파워가 크게 증가하였고 기존 부스트 버클의 단점인 버클이 혼자 급발진해서 탈출하는 페널티가 사라졌고 스피드와 파워가 올라간 만큼 글레어2로 변신한 페로바와 둥클레오 스테오스 자모터마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나 에이스가 감당할 수 없는 스피드로 인해 몸에 피로가 쌓여 종종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얼마나 심하면 이로 인해 베로바에게 죽을 뻔했고 겨우 압도할 뻔했던 게이저를 이 피로 하나 때문에 패배할 뻔했죠. 특이하게 리볼브온을 사용하면 상하치가 바뀌는 것이 아닌 비스트 모드라고 하는 여우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스트 마크2의 단점인 피로를 극복한 모습이 바로 가면라이더 기츠 레이저 부스트 폼입니다. Set. Duel on. Fight warning. Laser boost. Ready. Fight. 가면라이더 기츠가 변신하는 4차 강화폼으로 기존 부스트 마크2만 장착한 드라이버에 레이저 레이즈 라이저가 함께 세트된 모습으로 부스트 마크2의 부작용인 전투에 대한 부담 및 피로를 레이저 레이즈 라이저의 하이퍼링크로 없앤 케이스로 기존 속도를 높인 부스트 마크2에 디자인이 되는 힘이 추가되어 염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힘으로 부작용으로 인해 쓰러뜨리지 못했던 가면라이더 글레어2와 가면라이더 게이저와 막상 막하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레이저 레이즈 라이저의 능력인 벡터 조작으로 인해 에너지 필드 전개, 자유로운 비행 등 기존 부스트 마크2로는 할 수 없는 능력까지 추가되며 기존 에이스의 전투 센스가 더욱더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레이저 부스트로 첫 변신하고 기치의 시그니처 대사인 자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야를 외치는데, 특이하게도 이번 대사는 기치의 서포터이자 레이저 레이지 라이저를 준 진과 함께 외치는데, 이 아이디어는 가면라이더 진의 배우 스즈키 후쿠님이 냈다고 합니다. 레이저 부스트의 모티브는 가리긴으로 추정되며 통의 형상인 레이저 레이즈 레이저와 부스트의 강화인 부스트 마크2를 함께 사용한 걸로 보아 기치의 기본 폼인 매그넘 굽스트를 계승, 진화한 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채 캐릭터 TMI, 줄여서 특혜T. 오늘 특혜T 10화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영광의 10화의 주인공은 가면라이더 기츠의 초용폼이자 창세의 신 그 자체, 가면라이더 기츠 9입니다. 주의! 이 영상에는 가면라이더 기츠 본편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esire Driver. Mark 9. Revolve on. Dynamite boost. Geeks 9. Ready. Fight. 가면라이더 기츠 9, 가면라이더 기츠의 최종폼이자 우키오 에이스가 변신하는 폼입니다. 작중에서 어머니이자 창세의 여신인 미츠메에게 힘을 이어받아 변신한 폼으로, 창세의 신이라는 호칭답게 능력의 스케일이 기존 가면라이더들과 다른데, 창세의 힘으로 세계를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개변할 수 있는 현실 조작 능력, 공간을 파괴와 창조가 가능하며 블랙홀로 무로 되돌릴 수도 있고, 파괴되었던 공간을 재창조도 할 수 있으며, 그랜드 엔드로 인해 사라졌던 타이쿤과 버퍼의 버클과 아이디 코어를 만들었고, 파이널 스테이지에서는 시간 정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대1 승부에서는 누구도 꺾지 못하며 심지어 주 능력인 창세의 힘 하나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최강폼은 아쉽게도 본편에서 딱 2번 졌는데 바로 타이쿤과 리가드 오메가와의 전투입니다. 허나 이 두 가지 경우 에이스가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더 강해지기 위해 일부러 패배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에이스가 맘만 먹었으면 본편에서의 2번의 패배는 패배라고 말하기도 뭐할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리가드 오메가의 시간 역행으로 인해 패배를 하였지만 인간의 육체를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통해 진정한 신이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사라졌던 타이쿤, 나고, 버퍼의 힘을 다시 만들어 수에르를 쓰러뜨리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나 너무 강해서 그런지 외전 작품에서는 에이스가 자주 봉인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츠라인과 그나마 대적이 가능한 가면라이더가 있는데 바로 1000년 후에 에이스가 변신하는 둠즈 기츠입니다. 허나 이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기 때문에 에이스 본인이 아니면 기츠 세계관 내에서는 기츠9의 이기 존재는 없다고 합니다. 자잘한 TMI입니다. 기츠9의 9은 부미호의 9개의 꼬리에 9이라고 하고, 기츠9의 무기 기츠버스터 QB9은 부미호를 나타내는 QB를 알파벳으로 나타낸 말장난이라고 합니다.